The American side of the Phase 1 trade deal. His counterpart, Vice Chairman Liu He, to his right. Phase 1, which has been really incredible. You know, we almost had the whole deal done, but this is better. This is a more detailed deal for this aspect of the deal.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미중 무역 협상 제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USTR은 웹사이트에 이번 합의안의 전문을 게시했습니다. 100여 페이지가 좀 되지 않는 이 전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간 여러 매체에서 부분적으로 전해오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 합의안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의 상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우선 미중 무역이 발발하기 전인 2017년의 구매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금년도,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추가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금년에 329억 달러, 내년에 448억 달러 해서 777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고, 농산품의 경우는 금년도에 125억 달러, 내년도에 195억 달러를 추가 구매해서 2년에 걸쳐서 320억 달러 규모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금년도에 185억 달러, 내년도에 339억 달러 해서 2년에 걸쳐서 524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금년에 128억 달러, 내년에 241억 달러, 그렇게 해서 379억 달러 정도를 추가 구매함으로써 토탈에서 2천억 달러 상당을 추가 구매하는 그런 합의를 한 것입니다. 무역전쟁 전인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했던 총량이 2천억 달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는 다시 세분을 해서 각 상품에 따라서 중국 쪽의 규제, 장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페이지에 걸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제품들의 HS 코드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HS 코드표에 입각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액수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는 양은 많지 않았었고, 또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1단계 합의에서 에너지가 상당한 규모로 들어온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령 씨는 진작부터 중국이 만일 진정으로 성의 있게 미중 협상에 응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고 얘기해 왔었죠. 그렇지만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완을 합병하려는 국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국가 전략 자원인 석유를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태는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상당한 규모로 증가한 것은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모니터링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부분은 작년 9월 1일에 1200달러 상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15%를 절반인 7.5%로 줄였고요. 작년 초기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상황에 따라 롤백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두 나라 사이에 이슈가 되어온 지적재산권 관련입니다. 이번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특허, 성표,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온라인 침해, Geographical Indication, 불법 복제품 및 위조품을 퇴치하기 위한 형사 및 민사 프로세스의 개정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비밀의 침해라든가 의약품의 지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지재권 관련해서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작부터 약속이 되고 있었지만 중국은 더 이상 미국 기업에게 시장에 대한 접근, 라이선스 또는 행정상의 승인 등을 무기로 삼아서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같은 중국의 산업 정책에 의거해서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은 현재도 미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지만, 한 걸음 나가서 이번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자국의 산업 정책에 필요한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자체는 중국도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수년 전부터 관리 강화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재권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미국 기업의 기술을 투자, 인수, 시장 접근 등을 빌미로 해서 뺏어가는 그런 것들을 막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율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향후 경쟁적 환율 조작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환율 운영과 외환 수지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 이번 합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환율 합의에는 위반에 대한 이행 기재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만일 경쟁적 환율 조작을 한다고 미국이 판단을 하면 관세 보복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외환협정의 경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 조항을 기본으로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국제수지와 외환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월별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외환 결산 내용과 관련 데이터들을 함께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의 하이라이트인 이행기재입니다. 이행기재라는 것은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행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뜻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가 뭔가 공정하지 않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 미국 기업이 일단 불만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10 working days, 10 근무일 이내에 이 불만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한을 다 부과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중국 공무원은 21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USTR의 부대표, 차관급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담당 차관이 45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만일 이렇게 차관급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이 이슈를 USTR의 대표와 중국의 부총리에게 제출을 하고 그러면 USTR의 대표와 중국 부총리는 30일 이내에 이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USTR의 대표나 중국의 부총리가 회의 소집을 요구를 하면 필히 30일 이내에 이 회의를 어레인지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다른 페널티를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이 이외에도 세부 규정들을 읽어보면 미중 양국의 관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자주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따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정말 실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중국이 이런 합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지킬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킬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지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커다란 꼭지로 나온 것이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입니다. 사실 중국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예고도 해왔고 일부 조치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뉴스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았던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뒤져있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장 개방이 되는 분야는 첫째는 은행입니다. 전에는 외국은행이 중국에 진입할 경우 중국 내에 설립하는 은행이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갖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산 규모 산정 시에 중국 밖에 있는 차산도 평가해 주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보다 규모가 적은 은행들이 더 쉽게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크레딧 레이팅 서비스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드, 채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기관만이 채권의 신용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평가라는 것이 사실 신뢰성이 상당히 문제시가 되었죠. 그것을 미국의 해당 서비스 회사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방식 또는 서방 세계의 방식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의 투융자 시장에서 이러한 서구식 신용평가 체계는 순식간에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 체계가 보편화되면 중국의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이 근본부터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외의 서비스로는 페이팔과 같은 전자결제, 비자 마스터 같은 신용카드, 그리고 불량채권 시장도 상호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시장도 개방을 해서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등의 영역을 미국 보험회사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가 처리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생명보험사의 행정처리도 미국 쪽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증권, 펀드, 그리고 선물 분야에서는 금년 4월 2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중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쪽 분야 역시 그동안 자격 요건, 특히 자산 규모 요건을 크게 설정을 해서 중국 시장 진입에 사실상 장벽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자산 등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풀어준 것이고, 지금까지는 중국 회사와 합작함으로써 중국 측의 지분이 더 많은 상태였는데, 이 지분을 미국 쪽에서 인수해서 미국 쪽의 지분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합자사가 기존에 보유했던 여러 가지 라이센스나 허가는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홍콩의 H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수년에 걸쳐서 금융시장을 개방한다 하고서는 현실적으로는 개방 제한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 시장 자체의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1단계 합의의 내용을 보면 사실 성공적인 합의인 것인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꼭 합의의 내용을 분석해서가 아니라 이번 1단계 합의에 서명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류호 부총리의 얼굴 표정을 보면 미국 쪽이 승리를 거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은 것도 이 합의가 중국 측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부총리가 서명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서명을 하는 이런 진풍경이 연출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200여 명을 불러놓고 중국의 부총리며 장관들을 1시간씩 벌세워가면서 이런 행사를 한 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안을 곧바로 발표를 했던 미국과는 달리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합의안을 발표하고 나서 약 8시간 후에 중문 버전의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문판의 내용을 보면 주로 중국이 뭐 해야 한다, 중국이 뭐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뭘 해야 된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국이 손해보는 합의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 버전에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사 문구를 넣어서 중국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인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등등 이렇게 상투적인 말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합리화하려는, 좀 미화하는 그런 버전의 중문 합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합의는 미국이 얻은 것이 많고 중국이 얻은 것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 1단계 합의를 시노모세키 조약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노모세키 조약이라고 하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후에 당시 군기 대신이었던 리홍장을 시노모세키로 보내서 일본과 전후 협상을 하게 한 그 조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조약의 결과 타이완이 일본의 할양이 되고 랴오동이 일본의 할양이 됐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리홍장은 그 후 내내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서명하는 사람은 바로 리홍장과 똑같은 매국노라는 소리 들을 것이라고 해서 누구도 이 서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득불 류호 부총리가 이 1단계 합의안에 서명을 했고, 벌써부터 중국의 인터넷에는 류홍장이라는 그런 표현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나라 때 리홍장도 그렇고 지금 류호 부총리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국가의 힘이 약해서 당한 것일 뿐이죠. 어쨌든 이렇게 시노모세키 조약에 비교를 한다거나 류홍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번 1단계 합의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합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조건들은 사실은 모두 이전에 중국이
미국이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들을 계속 지키지 않고 이리 빼고 저리 뺐기 때문에 이행 기제라든가 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더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사람인데요. 중국 대륙 출신의 언론인 왕젠 같은 사람은 이번 1단계 합의를 보고 이대로만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중국의 민간 기업, 중국의 보통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보고 평가를 하라면 이번 1단계 합의에서 소문으로는 포함이 될 거라고 지적이 되어 왔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이 보조금 제도는 단순히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국가가 장려하는 그런 정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중국 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주요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철폐는 중국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간의 무역전쟁에서 계속해서 이 국유기업의 보조금 문제가 나왔었고 소문으로는 이 1단계 합의에도 이 보조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면 저는 이번 1단계 합의를 이렇게 요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미국 물건을 사줌으로써 자신들의 통치 체계를 지켜냈다라고 말이죠. 이제 1단계 합의가 끝난 후에는 2단계가 진행이 될 텐데요. 2단계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은 없지만 소문으로는 하이테크 그리고 금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아마도 지금까지의 1단계 합의는 현재의 중국에 대한 조치이고 2단계 합의에서는 미래의 중국의 성장 동력에 대한 조치가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미 중국 정부가 현재 상황에 기반해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하이테크 지분을 25% 수준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정책을 이미 수립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저는 이전의 동영상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꼭 이 일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2단계 합의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은 중국의 기업이나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합작하거나 인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로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중국 기업과 협력을 할 때 미국 기업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의 조직과는 협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것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CNBC 기자가 물어볼 때에는 어쩌면 11월 대선이 끝난 다음 정도의 2단계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는 제일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본인도 그렇게 단기간 내에 2단계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2단계 협상이 온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죠. 또 지난번 1단계라는 말을 처음 내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 현재는 3단계는 없을 것이고 2단계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튼 2단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제대로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추측이나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